혼자 있는 게 유독 편하고 좋은 분들이 있죠. 우리는 종종 그런 성향을 문제라거나 단점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요, 오늘은 그 생각을 완전히 한번 뒤집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 그 고독함이 얼마나 강력한 숨겨진 강점이 될 수 있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하나만 솔직하게 답해보세요. 친구랑 한 약속이나 회식 같은 게 갑자기 취소됐을 때 겉으로는 막 아쉬운 척 하면서 속으로는 다행이다 하고 남몰래 안도의 한숨을 쉰 적 혹시 없으세요? 만약 지금 뜨끔하면서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오늘 이야기는 정말 당신을 위한 겁니다. 자, 그럼 제대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런 성향을 가진 분들이라면 누구나 겪어봤을 그 오해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이런 말 진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넌 왜 이렇게 사람 만나는 걸 안 좋아해? 라던가 혼자 있으면 외롭지 않아? 하는 말들이요. 세상은 너무 쉽게 당신을 사회성 부족이라는 틀에 가두거나 저 사람은 외로울 거야 하고 단정해버리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세상의 오해와 심리학적인 진실이 완전히 엇갈립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고 싶어 하는 건 사회성이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당신의 신경계가 안정을 찾는 고유한 방식일 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깊이 생각하고 뭔가를 창조해내기 위한 필수 조건이기도 하고요. 그럼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잠시 접어두고 과학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도대체 왜 당신의 뇌와 신경계는 그토록 고요함을 원하는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신경계 조절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요. 우리 몸이 스트레스 같은 걸 받았다가 다시 차분하고 편안한 상태로 돌아가려는 그런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종의 셀프 진정 시스템 같은 거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사람마다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신경계가 똑같지는 않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막 사람들과 어울리고 활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에너지를 얻고 안정을 찾지만 당신 같은 신경계를 가진 사람들은 외부의 자극이나 압박이 없는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진짜 평온과 균형을 되찾는 거죠. 이 문장이 핵심을 딱 짚어줍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람들과 거리를 두려는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이 과열되지 않게 기혈을 낮추고 곤두섰던 신경을 좀 끄고 온전히 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본능적으로 찾아가는 것뿐이라는 거죠. 이게 또 흥미로운 게 특히 지능이 높은 사람들한테서 이런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해요. 왜냐하면 분석적으로 정보를 더 많이 처리하는 뇌는 말 그대로 세상의 소리나 빛 같은 감각 정보도 남들보다 더 많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똑같은 장소에 있어도 유독 더 시끄럽고 더 밝고 그냥 모든 게 너무 과하다고 느끼는 거죠. 일종의 감각 과부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조용한 곳을 찾는 건 어쩌면 당연한 생존 전략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런 성향이 구체적으로 어떤 숨겨진 강점들로 이어지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그 비밀을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강점은 바로 남들은 그냥 지나치는 걸 포착해내는 깊이 관찰하고 생각하는 힘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끄러운 카페에서 복잡한 문제를 풀기 어렵잖아요? 당신이 스스로 선택하는 그 고독의 시간은 바로 당신의 지성이 제대로 작동하는 데 꼭 필요한 방해받지 않는 정신적 고요함을 지켜주는 보호막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 고요함 속에서 당신의 관찰력은 최고조에 달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두 번째 강점이 나옵니다. 바로 연상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인데요. 이게 뭐냐면 단순한 이름이나 숫자 같은 사실보다는 그 사람과 나눴던 대화의 내용, 그 순간의 분위기, 그 감정 같은 맥락을 훨씬 더 잘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 번째 강점인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를 보는 통찰력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흩어져 있는 정보들 사이에서 남들이 못 보는 패턴을 발견해내는 거죠. 이건 결국 단점이 아니라 세상을 훨씬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아주 특별한 능력입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강점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양보다는 질에 집중하는 힘, 바로 소수의 사람들과 깊게 관계 맺는 능력입니다. 이게 또 다섯 번째 강점이랑 연결되는데요. 당신이 피하는 건 친밀함 그 자체가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사회적인 압박감이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내 감정을 증명해야 하고 상대방의 기대를 맞춰줘야만 할 것 같은 그런 피곤한 의무감 말이에요.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진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그 연결 자체를 원하는 거죠.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무려 80년 넘게 진행된 하버드 대학의 아주 유명한 연구가 이걸 증명합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행복과 건강을 결정하는 건 친구가 몇 명이냐 같은 관계의 양이 아니라 얼마나 깊고 진실한가, 바로 관계의 질이라는 거죠. 결국 중요한 건 수십, 수백 개의 얕은 관계가 아니에요. 이 모든 복잡하고 시끄러운 관계들을 뚫고 나에게 깊은 안정감을 주는 단 하나의 진실한 연결. 당신은 바로 그 가치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여섯 번째 강점은 바로 고요함 속에서 터져나오는 창의력입니다. 아니, 그냥 조용히 있는 건데 이게 어떻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연결된다는 걸까요? 자,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일부러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면 불필요한 정보들을 처리하느라 애쓸 필요가 없으니까 머릿속의 인지 부하가 확 줄어들어요. 바로 이게 일곱 번째 강점, 인지적 자원을 아껴서 진짜 중요한 핵심에 집중하는 능력입니다. 이렇게 여유가 생긴 정신적 에너지가 흩어져 있던 생각의 조각들을 연결하기 시작하고 마침내 아하 하는 창의적인 통찰의 순간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거 딱 방 청소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막 어질러져 있던 책상을 깨끗하게 치우면 괜히 머릿속도 정리되는 기분 들잖아요? 그것처럼 외부의 사회적인 자극이라는 소음을 딱 차단하면 창의력을 위한 정신적 공간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강점들이 이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당신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말은 정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당신의 성향은 고쳐야 할 버그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남들이 못 보는 걸 보고 남들이 못 듣는 걸 들으면서 이 복잡한 세상을 헤쳐나가는 당신만의 아주 특별한 기능, 즉 피처인 거죠. 네, 바로 이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온 세상의 소음 속에서 나를 잃지 않고 내 안의 진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그 지혜로운 방법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 하나를 남겨두고 싶습니다. 모두가 더 크게, 더 많이, 더 빨리 소리치기만 하는 이 세상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해답들은 오직 침묵 속에서만 들을 수 있는 건 아닐까요? 당신의 그 고요한 시간이 바로 그 해답을 찾아가는 소중한 여정일지도 모릅니다.